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독해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아마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능은 내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라는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기에 딱 좋은 책, 해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수능 독해 불변의 패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유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인데요. 그 유명한 책 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과 같은 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형이죠.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능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형을 잘 파악함으로써 시간 압박 속에서 정답을 대는 이런 훈련을 하기에 이런 교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이게 보시면 말이죠.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0분 동안에 이제 듣기 17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죠. 20분에서 25분요. 나머지 한 50분에서 45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에서 28문제의 순수한 독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총 45문제죠. 네, 그래 등급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대평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 수능 영어 독해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을 보시면 듣기 17문제가 끝나면은 18번부터 30번까지 저는 요거를 학생들한테 1단계라고 그러는데요. 1단계 문제들은 쉽습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목적, 심경, 분위기, 주장 파악하기, 밑줄 의미 추론하기. 요건 약간 어렵습니다만 요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뭐 도표, 세부 정보 파악하기, 안내문, 그 다음에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어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추려했습니다. 어쨌든 1단계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장문 독해가 나오죠. 장문 독해는 말 그대로 지문의 길이가 긴데요. 길지만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긴 논리적인 이런 그 지문들은 넣지 않게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길기만 길었지 난이도로 치면은 1단계에 속할 정도로 쉬운 문제다. 그러면 이 등급을 가르는 관건이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빨간 부분이요. 빈칸 추론하기 어렵죠. 4문제가 나옵니다. 무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1문제. 글의 순서 배열하기 2문제.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2문제. 요약문 완성하기 1문제인데요. 그럼 1단계하고 2단계는 뭐가 다르냐? 바로 이거는 단순 해석입니다. 그냥 문장을 쭉 해석해서 한 60, 70%만 짐작을 해도 답을 댈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고요. 요 빨간색은 단순 해석 플러스 추론 능력과 논리적인 능력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 맞아요. 근데 1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은 여기서 대부분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수능 유형 문제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1 학생들이 처음 이제 내신을 접하게 될 때 이거를 먼저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책을 보면요. 자, 챕터 1에서요. 목적 파악하기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죠. 그래, 다음 글의 목적이 뭐냐. 보통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편지를 주고 사는 건데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싸움이에요. 그죠? 이거를 전부 다 읽고 답을 대는 학생들은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없어요. 벌써 1등급 맞는 학생들은 글을 쓴 목적은 대부분 이 중간 이후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있긴 있더라도 여기는 약하게 읽고 여기는 아주 정독을 해서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읽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요령 같은 거예요. 요령이라기보다도 리딩 스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쓴 목적은 대부분의 글의 중간 이후에 나온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만 해도 이런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풀 때 요령이 생기는 거죠. 뒷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패턴 맛보기가 나오고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냥 기출문제. 그다음에 글의 목적에 따라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제가 바라건대 나의 요점은 뭐 해가면서 특별한 그러한 그 어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만점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여기 미니 문제가 나오는데요. 미니 문제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서술형으로 미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학교 서술형 문제도 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의 심경이나 글의 분위기는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직설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맛보기로 연습을 하고요. 기출문제로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한 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다음 글을 읽고 지은이의 심경 변화로 알맞은 것을 하면요. 보통은 제가 수업할 때 맨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냥 가운데를 안 읽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시간을 단축해서, 어려운 아까 말했던 순서 문제라든가 빈칸 추론 문제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가 관건이지 이거를 맞추냐 안 맞추냐는 관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맞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기 심경에 자주 나오는 이제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이런 심경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요지 주장 파악하기. 또 요지와 주장도 쉬운 문제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두세 문장에 제시된다. 이 짧은 얘기라도 요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다 하는 걸 아시고 어휘 적절성 파악하기도 여기 중요한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 마음속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한번 보실까요? 무관한 문장 찾기죠. 다음 글의 주제와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파악을 해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관계가 멀거나 아예 관계가 없는 걸 내는 건데요. 요즘에 문제들이 진화해서요. 어휘들을 아주 교묘하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내는 문장을 집어넣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만 갖고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오답률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유형 패턴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ABC형에 나오죠. 글의 순서 배열하기도. 대명사나 연결어를 찾으면 앞뒤 글의 순서가 보인다. 이거를 전부 다 읽고 답을 대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맨 앞문장만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연결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시어라든가 대명사라든가 관사라든가 그 키가 4개가 있거든요. 그 키 4개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그 푸는 요령을 여러분 알려주시면은 학생들이 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죠. 적용을 해보면서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는 전략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그 문제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 유형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고1 정도 학생들이 수능을 처음 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도록 했습니다. 이 책을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수가 2회분의 3회가 나왔나요? 4회분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해설지가 나오니까요. 학생들이 복습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능 독해, 수능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고 싶다. 수능 등급을 올리고 싶다 하는 고1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요 해커스 수능 독해 불변의 패턴을 적극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